네, 또 공분을 살 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의 비리 유치원 명단과 그 내용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자료 외에도 더 많은 유치원에서 문제가 있을 거라는 우려에 시민들도 공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보조금을 전용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형사처벌 강화 요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제 유치원 실명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국에 1,146곳. 근데 이게 전수조사가 아니고 몇 곳을 해봤는데 이렇게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내용이 굉장히 어마어마하던데 내용 좀 일단 정리해 주시죠. 글쎄 말입니다. 이제 유치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네. 임의로 이제 몇 곳을 골라가지고 감사를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비리가 적발됐다 하는 것이 내용인데요. 예. 처음에 이제 그 교육부에서 감사를 했을 때는 실명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를 하면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격적으로 실명 공개를 하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비리의 어떤 실태라든지 비리의 내용을 보고서 네. 유치원 부모들이라든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청와대 게시판에도 여기에 대한 어떤 처벌의 청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예.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것이 이제 비리 유치원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이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누리 지원금이라는 누리과정 지원금 이런 것이 연간 한 2조 원 됩니다. 그게 정부에서 유치원에 지원하는 그렇죠. 겁니까? 세금입니다. 세금으로 예.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그것이 연간 2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네. 그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유치원의 학생들 가르치고 거기에 쓰라고 준 거 아닙니까? 예. 그야말로 이제 보조금의 성격을 갖는 건데 예. 이걸 가지고 명품백을 산다든지 내지는 뭐 차 리스료를 낸다든지 심지어는 뭐 성인용품을 산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다른 곳에 쓰고 전용하고 횡령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네, 말씀하셨다시피 연간 2조 원이나 되는 큰 지원금을 지출을 하면서도 정작 정부가 이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을 좀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교육부가 좀 뒷짐만 지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원래는 보십니까? 올해부터 그 투명하게 회계 감사를 하겠다 그리고 공개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교육부에서. 네. 물론 이제 지금 국공립 그 유치원은 에듀파인이라 그래가지고 회계 공개를 합니다. 네. 그런데 사립 유치원은 이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은 사립 유치원들입니다. 사립 유치원에 한정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립 유치원들은 지금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돼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교육부에서 사실은 사립 유치원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의무적으로는 의무는 아니더라도 보조금은 받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받는 거죠. 그 공개와 상관없이 네. 그러니까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예. 그랬는데 그 전국 유치원 연합회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셉니다. 예. 거기에서 그 전원 그 휴원 그러니까 모두 휴원하는 그런 어떤 것도 불사하겠다. 유치원 문 뭐 닫겠다? 그렇죠. 예.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사실은 한 발 후퇴해가지고 예. 그것이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문 닫으면 사실 약간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배짱 아닙니까? 그 부모들은 정말 아이를 맡길 곳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더 약간 그 유치원에서 이렇게 그릇된 행동과 자만심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생각드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그 유치원 연합회라고 하는 곳이 금방도 예.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정치적 영향력이 세요. 예. 보통 이제 한 지역구에 10개 내지 15개 유치원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한 유치원에 한 100명 정도 있다고 치면 부모님은 200명 아닙니까? 예. 그러면 뭐 그 유치원이 또 30개까지도 있고 적어도 20, 30개 되는데 예. 그러면 4, 5천 명, 6천 명의 어떤 그 지역구 그 유권자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유권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또 학부모하고 같이 말이죠. 그래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라든지 내지는 뭐 교육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는 이제 학부모를 또 대상으로 또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실은 이제 유치원을 문 닫겠다. 이렇게 나오면 예. 또 좀 문 닫는 것이 또 문제가 크니까 그런 식으로 어쨌든 정치적 영향력이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좀 무풍지대처럼 있어 왔습니다. 예, 그게 있습니까? 그 보조금이라는 용어와 지원금이라는 용어에 따라서 어떤 법적 처벌이 달라지는 겁니까? 그렇죠. 왜 그런 거죠? 보통 이제 국고 보조금이라 그러는데요. 예. 국고 보조금을 마음대로 쓰면 용도를 정해진 용도에 쓰지 않고 다른 데 쓰면 그것은 횡령죄가 됩니다. 보조금이라는 금액은요? 그렇습니다. 예. 그 보조금은
그 용도에 쓰도록 한정된 겁니다. 예. 근데 네.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이제 학생들이 내야 될 돈을 말하자면 국가에서 세금으로 좀 보조해주는, 지원해주는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이것이 회계법상으로 횡령죄가 안 된다는 지금 해석이거든요. 용도에 상관없이 쓸 수 있다. 그렇죠. 예. 그 지원금은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지원금으로 하지 말고 국고 보조금으로 해서 이걸 용도에 외에 다른 데 쓰면 횡령죄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사건의 피해는 사실 고스란히 학부모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돌아가잖아요. 네. 이런 상황을 정부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을 텐데 좀 섣불리 이 명단을 공개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는 사실은 공개는 좀 이렇게 상당히 꺼려하고 공개는 안 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공개를 한 거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전격적으로 이제 공개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박용진 의원한테 뭐 항의도 막 빗발치고 뭐 이런다 그러는데 예. 교육부에서도 몰랐겠죠? 공개를 한다는 거죠. 이제 국정감사 자료를 얻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자료를 전격적으로 공개한 거죠. 예. 네. 사실은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박용진 의원한테 준 그 자료를 가지고 공개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박용진 의원도 얘기하기를 이렇게 공개하고 나서 뭐 상당히 그 항의가 빗발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공개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어쨌든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명단과 어떤 비리인지 다 목록이 나오더라고요. 글쎄요. 예, 그거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해운대, 부산 해운대에서 그 만취 차량에 치여서 지금 19일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윤창호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휴가 나와서 이런 그 사고를 당한 건데 친구들이 청와대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윤창호법. 예, 윤창호법 발의도 이렇게 그 청원을 올린 상황이고 대통령도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윤창호 이분이 이제 그 군인이에요. 네. 군인인데 휴가를 나왔다가 지난달 9월 25일입니다. 오전 2시 30분 새벽이죠. 네. 그때 이제 그 BMW 차량에 치여가지고 지금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고 사실상 내사 상태에 빠졌다 그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윤창호 군인 이분의 이제 그 친구들이 네.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의를 해서 이런 법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와대에도 청원이 굉장히 빗발치고 이제 친구들이 많이 또 했거든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초범인 경우에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네. 이 얘기인데요. 예. 이 윤창호법의 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0.05%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기준이 말이죠. 정지부터가 네, 예. 그걸 0.03%로 하자 하는 거 하나 하고 지금 이제 처벌을 할 때 두 번 음주운전 한 것까지는 초범으로 봐줘요. 두 예. 번까지는. 예. 근데 두 번까지 봐주지 말고 한 번만 초범으로 보자. 초범으로 봐준다는 게 어떤 내용? 그러니까 처벌을 어떻습니까? 할 때, 예. 처벌을 할 때 수위가 낮다는 그렇죠. 거죠. 초범은 좀 이제 초범이라고 봐가지고 감경해주고 예. 낮게 처벌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두 번까지를 초범으로 봐주는데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초범으로 봐주고, 그러니까 한 번만 해도 강하게 처벌하자 이 말입니다. 두 예. 번째부터는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가 뭐냐면 이거를 살인죄에 준해서 처벌하자. 그러니까 음주운전이 0.2% 이상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특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예. 이런 경우를 이제 지금까지는 특가법으로 처벌해 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윤창호법에서는 그걸 0.13%로 낮추자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이제 윤창호 이분을 갖다가 다치게 한 BMW 차량의 소유주가 예, 가해자. 가해자가 0.134%였어요. 0.134%. 근데 본인은 물어보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던데요, 가해자가.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그분도 병원에 있어요. 네. 지금까지는. 그래서 아직 이제 뭐 구속도 되지 않았고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통원 치료까지 이제 할 정도로 이렇게 병이 나으면 그때 가가지고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뭐 신명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여론이 점점 커지면서 좀 해당 지역구 의원들도 법안 발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국회의원 100명의 동의를 받아서 공동 발의 형태로 추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안 통과 가능성 그만큼 커졌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어쨌든 경각심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사실은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과실로 봐왔잖아요. 네. 그래서 네. 낮게 처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술을 그렇게 만취해가지고 운전을 한다는 것은 과실이 아니라 고의범으로 처벌하자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그래서 아까 윤창호법도 이런 경우에 만취해가지고 술을 이제 0.13% 이상에서 그 음주운전 상태에서 술을 먹고 운전을 한 경우에는 도로의 살인이다. 그래서 고의범으로 처벌하자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인데
지금 여기 지역구가 부산 해운대구거든요. 부산 해운대구의 국회의원은 하태경 의원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예. 한 100명 정도 공동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예. 국회의원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공동 발의를 이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통과가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일환으로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 대해서도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안 팔면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는데 좀 과도한 처벌 아니냐 네, 이런 그런 지적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있죠. 예.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개정을 해서 11월 말부터 한번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다가 지금까지는 이제 뭐 불법 전매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강하게 처벌을 해왔는데 네. 이번에는 1주택자가 예. 그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그러면 6개월 이내에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네. 다른 아파트가 당첨이 되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걸 6개월 이내에 팔아야 되는데 네. 그걸 팔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 예. 물론 이제 거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이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못 파는 경우는 과태료로 처벌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이런 얘기인데 예. 그렇다면 고의성이 있는 것을 어떻게 판별할 것이며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집을 안 팔았다고 그래갖고 예. 그걸 징역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어떤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건 어떻게 앞으로 그 논란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글쎄요, 뭐 처벌만이 능사는 아닌데 네.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징역형으로 이렇게 처벌하는 거는 좀 분명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예, 예. 그걸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래서 1주택 가진 사람이 당첨이 됐는데 6개월 이내에 저번 주택을 못 팔았다는 이유로 그렇게 3년 이하의 징역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정말 고의성이 확실하게 보일 때 예. 이런 경우 왜냐하면 내가 팔려고 해도 사실은 안 팔려가지고 못 파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네, 보완이 알겠습니다. 필요한 그런 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